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2학년도 영덕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A집합, B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A 교집합 B 동시에 있는 거죠.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좀 물어봤습니다. 1, 2 공통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4도 또 똑같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겹치는 숫자가 3개가 되겠습니다. 교집합의 원소가 좀 3개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교집합, 합집합 이런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주어져 있고요. P라는 명제가 주어졌을 때 진리집합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좀 만족해주는 집합이 이제 진리집합이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인수분해가 되겠죠.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는 0 해서 해가 1하고 2 두 개가 좀 나오겠습니다. 이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이렇게 된 진리집합이니까 가볍게 3번입니다라고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점을 옮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으로 지금 4만큼 옮기는 거죠.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가는 그런 평행이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평행이동에서 3,4가 어디로 옮겨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3이라는 부분들이 4만큼 더 이동하게 되면 7이 되겠고 4라는 부분이 마이너스 2 빼기 해주면 되는 거죠. 2 이렇게 돼서 7,2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좌표가 좀 얻어졌는데 둘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면 뭐 9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평행 이동 우리가 이제 도형의 이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실수 xy에 대한 명제 중 여기 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면 q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구하면 q면 p가 되겠고 이 부분이 좀 참이 되려면 q라는 명제가 p라는 명제에 쑥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주어진 상태로 봤을 때는 이제 p의 진리집합이 더 큰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면 q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 크고요. 모두 짝수다 더하기가 짝수다 각각 짝수보다는 짝수가 아닌 것끼리 홀홀 더하기도 짝도 되는 거니까 당연히 또 오른쪽이 더 크겠고 0, 0, 0 또는 0 하니까 오른쪽이 더 크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 부분은 아무 명제도 아니죠. 포함관계가 좀 불명확한 거고 x값이 이렇게 풀렸다는 얘기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x가 0보다 크다 되니까 앞쪽 집합이 더 큰 거니까 5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p가 더 큰 부분들은 5번입니다 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집합의 포함관계를 정확하게 좀 밝히고 각각 주어진 명제의 포함관계를 좀 조사해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선을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했다.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ax 마이너스 y 플러스 4 플러스 b 해서 좀 정리가 되겠고요. 한 후 이 부분을 또 y는 equal x에서 대칭 이동한다. 아이고 그러면 xy 문자를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ay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b는 0입니다 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호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됐을 때 뭐 드디어 이제 a 값은 그럼 뭐 1입니다라고 좀 처리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b하고 마4 마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가 이제 결과 같아지는 거니까 이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돼서 b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두 값을 더하게라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함수 평행이동 그 다음에 y는 equal x 대칭이동 뭐 이런 얘기죠. 대칭이동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좀 대칭이동 이론을 좀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조건이 있습니다. 명제가 모두 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P이면 Q가 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거는 이제 대우를 해서 Q이면 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볍게 연결하면 출혈이 되겠죠. 이때 좀 참인 명제를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P면 R이다 라는 이 부분들은 말이 안 되겠고 이 부분들은 P하고 R하고는 뭐 이게 좀 아무 관계를 좀 논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건 이제 이 관계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
그다음에 R하고 Q는 R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거고요. 그럼 P면 뭐 Q이다가 되는 거지 not Q 안 되는 거겠고 R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 대우를 구하게 되면 R이면 not P다. 어이구 위 부분 이제 대우를 좀 이렇게 구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5번이 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 이해되시죠? 맨 처음 이제 추론할 때 QQ 이렇게 같아지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연결할까 이런 식 생각하면 가볍게 좀 추론이 되겠고 추론하면 이 결과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차분하게 대응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7번입니다. 전체 집합,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BC에 대해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부분들을 좀 살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여집합, 교집합 이런 부분들은 B 교집합, C 여집합 먼저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에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B 여집합 합, C 집합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분배 법칙을 쓰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합집합에 A 여집합, 교집합 C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드모르간 법칙 해주면 되겠죠. A 합 B의 여집합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건 C 차집합 A입니다 라고 차집합 이용대를 이용해서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 표시하게 되면 맞습니다 라고 된 거죠. 됐습니까? A 합 B의 여집합 합 C 차집합 A 이런 내용. 다음 거는 뭘 나타내주는 건가요? 벤 다이그램에서 표시해가도 될 것 같은데 합집합 쭉 돼 있으니까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좀 표시해 가게 되면 A 교집합, B 교집합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 부분들은 교집합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 부분은 B 차집합 A 부분이 되니까 결국은 뭐 A 합 B 이런 결과가 되죠. 그 결과가 B입니다 라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연산보다는 이렇게 좀 개념 설정에 의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A 합 B가 B가 된다는 얘기는 A가 B 집합 안에 쏙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는 뜻이니까 맞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디귿은 뭡니까? A 교집합 B 합 B 교집합 C 교집합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집합 공집합이 매우 중요하군요. 합했는데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각각 다 공집합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둘이 교집합이 없으니까 A, B는 서로 쏟아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B 교집합 C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면 B 집합이 C 집합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데 같다라고 됐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됐네요. 그렇다면 디귿은 안 되는 내용이 되니까 기억 니은이 옳습니다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집합의 연산과 관련된 부분들 연산을 이용해서 표현해 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진 부분을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개념 설정을 이용해서 풀어가기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때 어떤 상황이 더 효율적인지 좀 판단해 가려면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300명 대상으로 축제 홍보 포스터 선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선택하거나 두 가지 모두 선택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안을 선택하는 B안보다 48명이 적고요. 적어도 하나의 안을 선택한 학생은 이제 A 합 B에 해당하는 거죠. 어느 안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A 합 B의 여집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명이 많다는 얘기는 300명인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A 합 B 이쪽 부분들이 200명이 되면 되죠. 그러면 여집합 부분들이 100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합 B가 200입니다를 나타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또 풀어야 될 게 이제 B 안에의 선택이니까 B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X 그러면 A 이렇게 좀 선택해서 각각 영역할 때 A 안을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뭐 이 교집합 부분들은 뭐 어차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A 안을 선택한 학생이 B 안보다 48 적다는 얘기 여기는 B-48 이렇게 처리해서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합 B 부분들은 이걸 더하니까 2B 플러스 X 마이너스 48 이 부분들이 20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B 플러스 X가 24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최대값을 구하게 되면 x가 0이면 되는 거죠. x가 0이면 되는 거니까 b 값은 그러면 124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24 되셨죠? 아이고 B안 선택하는 게 무지무지 많군요. 됐습니까? 일단 뭐 각각 주어진 부분들 문장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어도 하나 선택했다 이런 부분들이 A 합 B라는 사실들 이런 거 좀 잘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좀 주어진 상황 부분에 있어서 b 값을 나중에 이제 교집합 부분들을 뭐 조절해서 나중에 뭐 최대 최소를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최소 돼 있을 때는 처음부터 뭐 결론적인 공식 형태보다는 어떤 상황이 가장 이제 주어진 상황에 부합하는지 조금 이제 생각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문제 접근해가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y는 이 위의 점 p하고 그 다음에 x축의 점 q에 대해서 AP 길이, 그 다음에 PQ 길이, 그 다음에 BQ 길이의 좀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 대칭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6, 6 이렇게 되는데 이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일단 B점 자체를 뭐 대칭 이동해가지고 여기 아래쪽에다 놔야 되는 거죠. 6,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렇게 길이가 되는데 이게 최소가 되려면 이거 A를 또 이제 Y는 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되면 요 간격이 2니까요. 여기다 그래서 y좌표 값이 x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어 있으니까 y좌표를 4입니다라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지금 이렇게 꺾어져 이 길이가 좀 최소가 되려면 뭐 직선 거리를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4,4하고 그다음에 6, 마이너스 6하고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 루트 1에서 구해가면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가는 내용. y는 2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조금 이게 y 좌표가 이제 뭐 간격이 2 이용해서 4점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공식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양수 AB에 대해서 세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A보다 작다. 이건 범위 표시해주면 되겠고 저곱이 B보다 작다. 좀 나와있군요. P는 Q에 한 필요 조건, P 부분들은 Q보다는 좀 큰 집합이 되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됐고 R은 Q에 대한 충분 조건, R은 Q보다 또 작으니까 이렇게 작은 집합 형태로 해서 집합의 포함각을 알아가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Q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0보다 작다 돼 있으니까 Q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에서 범위를 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Q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의 뜻을 좀 파악해가는 방법을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P란 부분들은 A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큰 집합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R은 제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되면 되죠. 마이너스 루트 B 플러스 루트 B에서 작다 해서 안쪽에 포함시키는 영역을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라는 부분들은 그러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A의 최소값 부분들은 금방 4입니다. 구해가면 되겠고요. B의 최대값 이렇게 처리되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좀 또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제곱을 하게 되면 B는 또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B의 최대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위에는 뭐 16 이렇게 될 때 공통 부분 구하려니까 작은 숫자 형태가 좀 답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둘을 좀 더하게라 그런 얘기를 하면 더하기해서 8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일단 뭐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이해될 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확실하게 좀 밝혀놓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풀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좀 제일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Q 부분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인수분해해서 범위 표시가 가능하니까 Q를 중심으로 해가면서 문제를 해석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방정식을 나타내주는 도형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다. R인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벌인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는 뭔가요? 맨 처음에 이제 f, x, y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려면 f, x, y 이렇게 돼서 이건 좀 원점 대칭해야 되죠. 원점 대칭 이런 형태를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됐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더 평이동할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형은 y축하고 그다음 y는 일고 x하고 좀 접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a하고 r 구해달라. 맨 처음에 a 값이 0보다 좀 작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 좀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나중에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좀 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이쪽에 이제 중심 좌표가 a, 있는데 원점 대칭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되겠고 이동을 해서 좌표가 좀 나왔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요. 반지름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꼴 x하고 관계를 좀 이용하면 되죠. y는 꼴 x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y는 0 처리가 되겠고 이때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뭐 거리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2분의 이곳에다가 대입하고 또 대입을 하게 되면 사라져서 이제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절대값 처리 되니까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R이 루트 2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이제 반지름 자체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자체가 또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A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2에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저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에서 A하고 R을 좀 구하라고 했나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2 소거가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뭐 깔끔하게 좀 나왔는데, 자, 맨 처음에 주어진 이 부분들이 원점 대칭, 그 다음에 평행이동해서 나왔다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게 됐고, 그 부분들이 이제 축에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원 그려서 y축, y는 x 접하는 모양 좀 생각해주면 반지름 되는 구성 요소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이제 반지름 처리되어 있고, 다음은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부분들에서 구해가는 반지름이 있으니까 요 원이 갖고 있는 성질 부분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부분들이 이제 원하고 직선 사이 관계를 풀어가는 데서 효율적이니까 그 내용을 이용해서 반지름 구해간 내용 이 부분들이 풀이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P집합이 확실하게 더 크다 이런 얘기죠.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보기에서 오는 것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A 절대값은 B보다 아이고 이건 B를 중심으로 따지면 B는 0보다 작다고 B는 절대값 A보다 작다 이렇게 됐으니까 B의 존재 범위가 뭐 훨씬 더 큰 그런 내용이니까 기억이 맞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은 또는 형태고 이건 뭐 같다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A하고 B 또는 B하고 C 이렇게 같아지는 거니까 AC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또 주어진 상황이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내용 이것도 이제 맞는 내용이 되어 있고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B가 A에 좀 쏙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이건 B 교집합 C 그럼 이제 벤 다이그램을 어떻게 그리죠? B하고 C하고 벤 다이그램 이렇게 그리고 그럼 이제 교집합이 되겠고 요 B 부분들이 이제 AC 벤 다이그램 A를 여기를 포함해서 C하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교집합이 또 훨씬 더 이쪽 부분 더 많이 부분이 있는 거니까 들어가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A, B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봤을 때 B가 A에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쏙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 뭐 이쪽에 벤 다이그램이 좀 훨씬 더 다양하게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A 교집합 B가 A라는 얘기는 A가 B 안에 쏙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겠고 A 차집합 B 분도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포함하게 되니까 이건 뭐 같은 뜻에 해당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에서 P가 좀 더 큰 집합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 가는 것은 기억, 니은 두 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상황 어떻게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문제의 뜻에 맞는 점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주어진 부분들에서 포함 관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개념적인 요소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각각 주어진 상황들 정확하게 해석하는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문제 좀 꼼꼼하게 풀이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도권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은 자연수 전체 집합이 되겠고요. P는 K의 배수 집합이 되겠습니다. Q는 자연수 이렇게 되려면 Q 집합은 뭐 30이 약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1, 2, 3, 그 다음에 5, 6, 30 이렇게 되는가요? 그럼 15, 3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진리집합을 PQ라고 좀 했고요. 나 P이고 Q다라는 얘기는 P의 여집합, 교집합 Q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Q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P하고 Q는 이렇게 어찌 생각하면 서로 소가되는 이런 집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K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K가 지금 배수의 집합이었죠. K 배수의 집합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 배수의 집합들의 이런 원소가 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럼 뭐 1위 배수 이런 건 안 되겠고 2위 배수 안 되고 3위 배수 안 되고 4위 배수 이렇게 처리가 되면 4위 배수 집합인데 지금 이제 겹치는 숫자가 안 나오는 거죠. 아, 이런 숫자들 5 안 되고 6 안 되고 K 값이 그럼 7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7위 배수에도 역시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8위 배수에도 안 나오겠고 그 다음에 9위 배수에도 안 나오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있는 퀴즈팝에 있는 원소들만 좀 빼버리면 좀 답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50개에서 지금 이쪽에 있는 원소 8개를 좀 빼버리면 K값은 42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11, 12, 13, 14 이런 건 뭐 다 문제가 없죠. 15는 이제 여기 있는 숫자니까 안 되겠고 16, 17, 18 이렇게 쭉 돼가는 거니까 쭉쭉 땡땡땡 이렇게 돼 맞습니다라고 해석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주어진 부분은 이제 무엇을 구해가는지 포함 관계 좀 살펴서 비교가 서로소다 이런 부분들 이것만 좀 정확하게 잘 판단하게 가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집합 A는 1, 2, 3, 4, 5, 6, 7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B집합은 8의 약수와 서로소다라고 되네요. 8의 약수 해주면 1, 2, 4, 8 이렇게 처리되는 집합이 B집합인데 서로소가 되게 되면 이런 원소를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 2, 4를 좀 소거해 가겠고 8은 어차피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3, 5, 6, 7 이 부분을 가지고 3, 5, 6, 7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집합이 아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15개 정도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만든 부분집합들의 원소를 좀 전부 다 합하라고 했는데요. 합한 결과를 또 다시 한번 합해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3이 들어간 집합을 좀 몇 개를 만들까 좀 생각을 해주면 5, 6, 7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8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3이 8번 계산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5를 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대가 되니까 개념 설정 끝나는데요. 3, 5, 6, 7 이런 부분들이 연산이 될 텐데 전부 다 8번씩 연산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4에다가 21 곱하기 8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28이 16에다가 그럼 168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문제에서 8의 약수 구해놓고 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8의 약수에 없는 원소들 가지고 이제 부분집합을 만들겠다 이런 판단 15개를 만드는데 나중에 또 원소를 합을 해야 되니까 3이 과연 몇 번 계산될까? 각각 원소가 이제 몇 번 계산되는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해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했죠? 자, 14번 마무리합니다. 전체 집합 자연수 되어 있고요. 원소의 개수는 6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소의 합은 41 되어 있겠고 B집합은 이건 또 뭔가요? A집합의 원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다 K를 좀 더하게 해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교집합 되어 있고요. 합집합의 원소의 총합 74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소의 합을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합. 그럼 이제 A집합의 원소합 41에다가 B집합은 똑같은 원소들이 있으니까 41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K가 좀 계속 계산되는 거죠. 원소가 지금 몇 개라고 했습니까? 원소가 좀 6개가 되어 있으니까 6K 이런 부분들이 계산되겠죠. A집합이 A 돼 있으면 B집합은 A 더하기 K, B 돼 있으면 B 더하기 K 이런 식이니까 이런 부분 저 더하기 해주면 40이 있고 또 6K 이렇게 되면 나오겠습니다. 교집합이 있으니까요. 교집합 부분 좀 빼주면 되겠죠. 10에다가 26을 좀 빼서 계산해주면 이 부분들이 74다라고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82-26 플러스 6K는 이꼴 7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6K는 그러면 얼마죠? 74에서 6에다가 그 다음에 70에서 56을 좀 빼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K 값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6K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 또 4에다가 8에다가 그러면 18 이렇게 쳐야 되나요? K 값은 그러면은 3입니다라고 해서 K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A집합, B집합 이렇게 처리되는데 일단 뭐 교집합의 원소가 7, 9, 11 이렇게 좀 나 있으니까 7, 9, 10 이렇게 좀 돼 있으니까 문제에서 또 K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요. 뭐 7이라는 원소가 B집합의 원소라고 치면 3을 좀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라는 원소 9가 있다면 3을 빼서 6이라는 원소 10이 어이고 10에서 3 빼면 좀 7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되겠고 이렇게 5개의 원소를 저 결정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6에 이 현재까지 합이 36인데 A의 총합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A의 총합이 41이라고 좀 돼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6, 36에다가 40이니까 5 이렇게 좀 해서 A집합의 원소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집합에 뭐 B집합도 만들어갈 수 있는데 A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이니까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이게 1200분의 P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200이면 3, 4, 12에다가 10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엔 뭐 4, 6, 5, 7, 9, 10 이렇게 해서 소거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4 소거하겠고 3 소거하면 2에다가 2, 5, 10에다가 10이면 100 이렇게 소거하면 되니까 7, 9 이렇게 두 개가 남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63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일단은 뭐 주어진 부분에서 B 집합이 A 집합의 원소에다가 이렇게 좀 합을 해서 좀 만들어가는 C에 뭐 C 플러스 Q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나중에 합 부분 돼 있을 때 A 원소의 합, B 원소의 합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교집합 원소 빼서 처리해가는 요 수식이 이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 개념적인 요소에서 이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이제 K 값을 구해가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나온 원소들 이게 이제 교집합에 있는 원소가 이게 지금 7이라면 뭐 10이라면 또 B집합은 13 이렇게 구해가듯이 이게 이제 B집합의 원소라면 A집합의 원소를 또 3을 빼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니까 이런 걸 좀 참고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이해했죠? 조금 좀 연산 부분에서 까탈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fxy는 0을 나타내는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은 4점을 지나고 한 개의 선분과 두 개의 반직선, 뭐 반직선 이런 부분이고 선분 이런 형태 알겠습니다. 이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을 평행이동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행이동하면 주어진 것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의 중심 좌표는 a, 0 이렇게 되는데 평행이동을 좀 진행하는 거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2a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이런 원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은 루트 20 형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원의 중심 좌표를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중심 좌표 이게 x 좌표, y 좌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y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좀 대입을 해가면서 2배 이렇게 주면 되는 거니까 2x 플러스 2 위 부분에 원의 중심이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fxy의 좌표도 연관성이 있죠. 여기가 이제 뭐 6,4에다가 8,8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x2 변할 때 y 변하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2가 되거든요. 기울기가 2가 되는데 이쪽도 기울기가 2가 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 y절편이 2인 상태에서 중심이 이렇게 이런 곳에 지금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원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제 기울기가 똑같은 이제 평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2x-y 플러스 2는 0에서부터 거리도 한번 좀 구해 넣어볼까요? 6,4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5가 되겠고 12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처리가 되는 거니까 루트 5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어이쿠 이거 약분하게 되면 2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 자체가 지금 또 루트 20이 되가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 그리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이쪽이 좀 접하는 원이 되니까 교점이 좀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접하는 형태. 자, 근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이 좀 내려오면서 중간에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원 이런 형태가 돼야 되나? 접하고 이렇게 근 두 개 됐습니까? 이런 형태를 좀 열심히 그려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러면 이제 중심의 y좌표인 부분들 y좌표인 2a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 y 값이 4였나요? 4 플러스 반지름 2루트 5 요거보다는 조금 작은 위치에 있어야만 세 점에서 만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게 뭐 대략 루트 20이니까 4보다 좀 크죠. 4.xx 이런 형태가 된다면 대략적으로 a 값은 그러면 a 값이 뭐 정수에 정수라고 되어 있죠. 정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은 뭐 5는 좀 안 되고요. 4 a 값은 3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생각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작정 더 낮아지면 안 되는 건 아니겠고 그래서 이제 a 값이 4라고 해주면 일단은 요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답이 되는데 a 값이 3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이라면은 중심좌표가 2,6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때 이제 6,4하고 좀 관계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6에서 4니까 4분의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곳에서 이렇게 됐을 때 수직 관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막 요 점을 지나는 거죠. 중심이 2,6이 되게 되면 6,4를 지나는 거니까 뭐 교점이 이때는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가 되겠다라는 사실들을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교점이 3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 3은 좀 안 된다는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다? 4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또 더 낮아지게 되면 뭐 2점 됐다가 나중에 또 뭐 접하고 또 근 없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도형에 갖고 있는 평행이동했을 때 나와 있는 뭐 중심 좌표, 중심이 지나는 선들하고 원래 주어진 fxy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반지름하고 이제 이게 연관성이 있다 이런 사실들은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해야 되겠죠.
평면에서 도형의 위치들을 좀 판단해서 무엇을 풀지를 결정해서 풀어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 좀 이제 이해해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좀 쉽지 않은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연습장에다가 좀 메모해가면서 연습 충분히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전체집합은 실수 전체집합으로 되어 있고요. A집합은 이런 3차 방정식 풀었을 때 해가 되겠습니다. x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x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가는 거니까 A집합은 원소가 0, 1, 2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B집합 열심히 하는데 뭐 A 차집합 B 할 결과가 이제 요 부분들 된다는 얘기는 이란 부분들이 뭐 그럼 이제 교집합 부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교집합 이렇게 처리됐을 때 그러니까 1, 2 돼 있고 이거 0, 1이 돼 있고 0, 1 이렇게 돼 있고 2가 이제 교집합 부분에 있어야 되겠다. 2가 이제 B집합이 원소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럼 조진식이 2를 좀 대입해 주면 되겠죠. 4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1은 이꼴 주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a 값은 5입니다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B집합에 있는 원소가 3이라는 사실. B 차집합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3입니다라고 집합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A집합 확실하게 먼저 구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뭐 차집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원소가 A집합에 있고 교집합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식에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이 일사분면에 있습니다. C1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이걸 다음에 또 대칭이동 해야 되나요? C1 그러면 중심이 A, A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거를 y는 equal x 대칭이동하는 것을 C2라고 했다. 그러면 C2는 그러면 A 플러스 4, A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y는 equal x 대칭이동했으니까 xy 좌표가 바뀌면 되겠고 C2를 다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 그럼 C3를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이런 형태로 부를 좀 바꿔서 써가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이런 부분은 뭔가요? y는 equal x 있는데 뭐 대략적인 좌표를 좀 표시하면 되죠. a, a 플러스 4 있는데 y는 equal x 대칭 이동했고 됐습니까? 이걸 또 이제 원점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런 모양 형태가 되가는 건데 이걸 좀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켜 놓게 되면 이거 수직이 이렇게 되가는 거니까 이건 뭐 직각삼각형이 되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직각삼각형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는 중심에서부터 거리 이런 부분들이니까 뭐 아무거나 하나 해도 되겠죠. 거리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좀 같아질 거니까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의 제곱은 반지름이 이렇게 되니까 뭐 40입니다. 제곱해서 40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a제곱 2a제곱 8a 그 다음에 16은 2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들어가면 되겠죠.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처리되니까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2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사분면에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일사분면. 그럼 a 값은 뒤에 또 다시 써있구나. a 값 양수 됐습니까? 그럼 뭐 a 값이 2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럼 C1 좌표가 2,6이 되겠고 C2 좌표는 6,2 이런 형태. 그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라. 뭐 당연히 뭐 y equal x 대칭이 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겠고 y절표는 8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8 이렇게 써도 뭐 큰 무리가 없겠죠. 됐습니까? 하하. 일단 뭐 주어진 부분들 원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뭐 중심을 이용해서 표현을 좀 해가겠고 그 부분들을 이제 좌표 표현했을 때 직각삼각형에 있는 사실들을 좀 빨리 판단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자연스럽게 연결돼가는 거니까 중심이 좀 문자로 있다라고 해서 좀 당황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마이너스 x 대칭, 원점 대칭, 그다음에 원래 좌표 이런 사이에 관계가 됐을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조금 살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19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영도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수 K에 대해서 2차 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납니다. 하나는 좀 원점에서 만나고 하나는 A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죠. 만나는 좌표를 찾아가려면 x제곱 마이너스 k분의 1x하고 그 다음에 뭐 kx 이렇게 쳐야 되니까 x에다가 x 빼기 여기는 뭐 k 더하기 k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a점 좌표가 그러면 a점의 x 좌표가 k 플러스 1, y 좌표 뭐 이런 식으로 좀 표시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되겠습니까?
뭐 kx에다가 대입을 해서 k제곱 플러스 이렇게 좀 쓰면 되는 건데 일단은 뭐 x좌표를 좀 구해가는 부분들을 먼저 좌표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함수의 꼭지점 좌표를 b라고 이렇게 처리했는데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2k분의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좀 대입해서 y좌표 일단은 뭐 대략적인 x좌표를 좀 먼저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 아이고. 그럼 또 M은 또 어떻게 되는가요? 둘을 또 이제 열심히 또 더하게 해주면 K 더하기 요건 또 2K분의 3이 되는가요? 2K분의 3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가 좀 2 나누기 또 더해야 되는 거죠. 와.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더하기 일단 하고 2로 좀 나누기 해서 x좌표, y좌표는 더 복잡해지겠는데요. 이렇게 큰 흐름틀 이렇게 과정을 좀 묻습니다. m에서 y축에 뭐 중점을 이렇게 잡았는데 또 y축에 이렇게 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h라고 좀 돼 있겠고 그렇게 될 때 mh 길이 와 mh 그렇게 되면 그냥 x좌표는 필요한 거죠. y좌표는 안 해도 되는 거군요. 그럼 뭐 mh 길이 자체가 2분의 k 더하기 4k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이곳에서 좀 정리해가지고 쓰면 우리가 좀 풀어야 될 mh 길이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최소값 그때의 k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뭐 문자가 역수돼 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좀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또 아이고 팔이 좀 잘 안 풀리는데 그럼 16이면은 4로 풀리니까 2분의 루트 6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해서 지금 식을 써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최소값을 구했고 그때의 k값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이 좀 성립한다면 2분의 k하고 4k분의 3하고 이제 결과가 좀 같아질 때니까 이때는 그러면 k제곱은 4분의 6 이렇게 돼서 k값은 2분의 루트 6입니다 라고 것을 결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 결과가 같아지는데요. 이렇게 좀 열심히 구했는데 이 두 개의 값 알파 플러스 베타를 좀 더하게 해달라. 그렇다면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해서 루트 6입니다 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이해되죠? 자, 문자로 좀 돼 있어서 k분의 1, kx 이렇게 돼 있어서 좌표 구해갈 때 k 더하기 k분의 1 나온 이런 부분들 조금 당황시킬 수 있는데 뭐 차분하게 해주면 되겠고요. 역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런 거를 좀 정리해가면 그냥 쉽게 좀 처리해서 좌표만 좀 구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뭐 완전 제곱 정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꼭지점의 x좌표 곧바로 구해가는 거 좀 기억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점 구해가는 건 문제가 없고요. 문제를 잘 읽어봤을 때 y축에 되는 수선의 발의 길이 이렇게 되면 중요 x좌표가 좀 답이 돼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만 좀 판단해가면 무난히 좀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스스로 좀 식을 세워서 산술기하평을 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 어떻게 좀 마지막 문제인데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문제 유형들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독과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